이번 시간은 C# 프로그램의 28번째 시간으로서 파일 및 디렉토리 다루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주얼 베이직 개발자들, 그러니까 RAD 툴에 익숙하신 분들은 파일 및 디렉토리 다루는 것을 좀 약하신 면들을 좀 보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편리한 개발 툴 혹은 컨트롤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C샵으로 여러분들이 파일 및 디렉토리 다루기는 아주 쉽고 아주 직관적으로 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파일 및 디렉토리를 자유롭게 아마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및 디렉토리 조작을 위해 필요한 클래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일 및 디렉토리 존재 의무 판별, 그리고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한 조작, 디렉토리 목록 추출, 그리고 파일 및 디렉토리 정보 추출을 하는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내용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C# 언어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단순히 API 외워서 그냥 좀 쓰는 거기 때문에 API, 그러니까 클래스의 메소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냥 좀 외워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파일 및 디렉토리 조작을 위해서 필요한 클래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조작에 대해서인데요. 파일 조작은 system.io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일 인포 클래스의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에 대한 삭제, 복사, 이동, 파일 존재 유무 등의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디렉토리 조작에 대해서는요, system.io 디렉토리 인포 클래스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디렉토리에 대한 삭제, 복사, 이동, 목록 추출, 존재 유무 등의 정보를 추출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 베타 1하고는 약간 바뀐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ystem.io 파일 시스템 인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system.io 파일 인포 및 system.io 디렉토리 인포의 부모 클래스로서 여러분들이 파일과 디렉토리를 같이 조작을 하고 싶을 때 바로 이 클래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디렉토리 또한 하나의 파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형태의 파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은 매우 타당한 구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한 디렉토리 존재 유무 판별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존재 유무인데요. 자, 이것은 파일 인포 클래스에 자, exist라는 속성을 이용하셔서 여러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구성한 코드 구성을 보면 파일 인포 fi는 new 파일 인포, 자, 파일 인포 객체를 하나 생성합니다. 생성자의 인자로는 파일 네임이라는 문자를 넣어 주었군요. 자, 이 파일 네임이 과연 있는지, 이 파일 네임을 가진 파일이 정말 있는지 살펴보시려면 fi 객체에 exist라는 속성을 여러분들이 호출하시면 이게 참이면요, 요 파일 네임에 해당하는 파일이 있는 것이고 거짓이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사망 연산자죠. 자, 사망 연산자인 관계로 요 사망 연산자인 관계로요. 자, 요 결과는 있음, 없음 같은 문자열이 될 것이고 이것이 원래 있는 파일 네임 변수에 있는 문자열과 합쳐져서 concatenation이 돼서 초면에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C샵에서 사망 연산자 다 보셨기 때문에 이 코드는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디렉토리 인포 di는 디렉토리 인포 객체를 만들었고 역시 인자로서는 디렉토리 네임이라는 문자열을 넣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있는지 정말 있는 디렉토리인지 알아보시려면 dir 객체 exist 속성으로 참이면 이 디렉토리가 있는 것이고 거짓이면 없는 게 되겠죠. 구성은 역시 앞에 있는 코드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이제 데모를 통해서 이 코드가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코드는 앞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서 보신 코드와 동일한 내용이고요. 파일네임이란 변수만 console.readline으로 입력을 보았습니다. 자, 이 코드 실행을 하시고요. 자, 실행을 하시고 파일이나 디렉토리 풀 패스 이름을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자, 뭡니까? 앞쪽에는 제가 지금 뭘 했냐면, 자, 앞쪽
부분에 보시면 파일 이그지스트라고 조사를 했고요. 자, 파일 이그지스트라고 조사를 했고 뒷부분에는 뭘 출력했냐면 디렉토리 이그지스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파일은 있고 디렉토리 샘플 28.txt는 없다라고 나오네요. 만약에 디렉토리 이름을 치시면 그러니까 C 워크 같은 걸 치시면 디렉토리는 있고 파일은 없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아주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보았으니까 파일에 대한 조작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에 대한 조작은요, 먼저 파일 인포 클래스의 copy2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파일을 copy2에서 요 string, 자, 요게 목적 패스죠. 목적 파일 패스입니다. 여기로 카피해라 라는 뜻이 되겠고, bool overwrite는 혹시 카피를 하는데 목적지 주소에 목적지 패스에 이미 파일이 있으면 이걸 overwrite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bool overwrite입니다. 다음은 public void file import.delete로서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public void file import.move to라고 해서 파일을 어떻게 합니까? 옮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전에 도스 시절에는 뭘 많이 MDIR 이런 유틸리티들이 있었죠. 바로 이런 API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MDIR 같은 프로그램들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그런 파일이나 디렉토리 조작하는 유틸리티를 만들어 보십시오. 특히 이런 프로그램들은 간단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 SE라고 하면은요, 역시 이런 종류의 프로그래밍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API들을 이용해서 필리에 프로그램 짜서 옆에 도와줄 수 있는 SE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렉토리에 대한 조작입니다. 자, 역시 create, 자, 디렉토리 생성하기, 다음에 create sub 디렉토리, 자, 부 디렉토리 생성하기, 자, 그리고 move to 하면은 디렉토리 이동하기와 같은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copy2만 만들어 사용을 해보는데요. 저는 이 copy2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copy 명령어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소스를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사할 파일 이름을 입력하세요 해서 console.readline에서 복사할 파일과 그리고 목적지가 되는 파일 이름을 각각 입력을 받았습니다. 즉 값을 입력받은 것이죠. 자, 값을 입력받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입력값 유효성을 검사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것이 프로그램의 기본이죠. GIGO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입력값이 잘못되면 garbage in, 입력값이 잘못되면 결국 출력도 gabage다. garbage out이라는 그런 명언이죠. 자, 유효성 검사하기 위해서 먼저 목적 파일이 과연 존재하는 파일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파일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띄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복사를 하게 됩니다. 소스 파일 import.copy2 해서 타겟 파일, 자, 앞쪽에서 각각 입력받은 패스 그대로 하고 true라는 말은 자, overwrite를 그냥 해버려라. 자, 혹시 목적지에 파일이 있다더라도 그대로 overwrite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게 거의 이런 순서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입력값 체크하고 값을 입력받고 입력값 체크하고 실제 로직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마지막에 종료하고 이런 구성으로 보통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요, 저는 샘플로서 샘플 28.txt 메시아본 단넷을 통한 혁명을 꿈꿉니다 라는 말을 한번 이런 문자열이 적혀져 있는 이 파일을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나서요, 이제 C의 워크 밑에 샘플 28.txt라고 넣고, 자, 복사를 어디로 하느냐? C 밑에 워크 밑에 hello.txt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가 완료가 되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자, txt라는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역시 hello.txt에 복사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주 쉽죠. 쉽고 아주 편리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용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시스템 관리하는데 아주 편리한 유틸리티들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렉토리 목록을 추출하기 위한 클래스와 메소드들입니다. 자, 보시면요, 디렉토리 인포 배열을 발행하고, 자, 디렉토리 인포 get directories를 하면, 자, 디렉토리 인포, 자, 자신의 디렉토리 안에 있는 서브 디렉토리 중에서도 최상단 디렉토리니까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한 계층에 대해서 디렉토리 정보를 추출해 줍니다. 자, 다음은 get files라고 해서 디렉토리 info.get files라고 해서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또 추출을 해주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의 정보들을 추출을 해줍니다. 자, 위에 건 디렉토리 정보, 자, 해당 디렉토리 파일 정보, 그리고 밑에 있는 파일 시스템 인포는요, 앞서 보신 대로 디렉토리 인포와 파일 인포의 부모 클래스죠. 그래서 디렉토리 파일 모두에 대해서 이런 배열들을 추출을 해줍니다. 자, 생성을 해주면요, 여러분들은 이 디렉토리 인포, 자, 이 해당 디렉토리 안에 있는, 자, 해당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과 그 다음에 디렉토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 메소드를 통해서 한꺼번에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 코드를 조금 보기 전에 다음 내용을 살펴보고 요 데모를 살펴보는데 조금 재미난 데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일 및 디렉토리 정보 추출입니다. 자, 먼저 파일 및 디렉토리 정보 추출은 거의 디렉토리도 파일의 일종이기 때문에 유사한데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파일 인포 클래스와 디렉토리 인포 클래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프로퍼티는 어떤 것이 있느냐? attribute, creation time, extension, 자, 확장자, 자, full name, full path name, 다음에 last access time, 마지막에 이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접근한 시간, last write, 마지막에 접근한 시간, 마지막에 작성한 시간,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쓰기를 한 시간, 파일의 길이, 그리고 풀패스가 아니고 파일이나 디렉토리 이름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파일 정보 추출을 위한 프로퍼티로 요거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파일 정보 추출을 위해서 파일 인포 클래스가, 자, 요건 다 파일 인포나 디렉토리 인포 다 있는 거고요. 좀 더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파일 인포의 디렉토리 하면 현재 이 파일이 저장되어진 디렉토리에 대한 디렉토리 정보를 가지고 오고요. 마찬가지로 디렉토리 인포에 있는 정보 클래스로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디렉토리 info.parent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상위 클래스, 자신의 부모 클래스, 자신의 상위 디렉토리,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 디렉토리의 정보를 반환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런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약간 그럴싸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디렉토리 목록 추출에 관련된 API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 목록이란 해당 디렉토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파일의 목록이나 디렉토리의 목록이니까 dir이란 명령어가 바로 이런 API들을 이용을 하겠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인포 클래스는 당연히 아니겠죠. 디렉토리 인포 클래스의 메소드들이고, 자, 해당 디렉토리의 서브 디렉토리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디렉토리 인포 배열을 반환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디렉토리 내 최상단 디렉토리 정보를 추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dirs라고 하면 모든 디렉토리를 깊이로 찾죠. 깊이 찾아가지고 모든 걸 다 끄집어내오죠. 그건 아니고 최상단 디렉토리 정보만 추출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디렉토리 인포,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파일 인포 객체 배열을 반환을 하는 것이 바로 get files고요. 마지막으로 디렉토리 info.get file system info라고 하면, 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파일 시스템 인포는
디렉토리 인포와 파일 인포 부모 클래스입니다. 자, 그래서 파일 시스템 인포라고 하면요,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든 디렉토리든 가리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 시스템 인포 객체의 배열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목록을 추출하실 수 있는데 마치 dir 명령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에 대한 데모는 뒤쪽에 파일 정보 추출하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및 디렉토리 정보 추출입니다. 자, 보시면요, 파일 및 디렉토리 인포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디렉토리 또한 파일의 일종이므로 사실 파일 인포 클래스와 디렉토리 인포 클래스는 거의 유사한 형태의 프로퍼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어트리뷰트, 자, 파일 어트리뷰트죠. 파일의 어트리뷰트. 어떤 것들이 바로 파일의 어트리뷰트입니까? 자, 이거는 파일 어트리뷰트를 반환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파일 어트리뷰트인지. 네, 파일 어트리뷰트이 어떤 거냐면요, 아까 제가 이렇게 복사한 hello.txt가 있는데 요거 오른쪽 키 눌러서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여기 지금 어트리뷰트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파일 어트리뷰트라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출할 수 있는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create time, modified time, access time이라고 쭉 다 나와 있는데, 자,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로케이션 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자, 요런 정보들을 모두 지금 보고 계신 프로퍼티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봤던 PPT를 계속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attribute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파일 attribute 정보를 뽑아올 수 있다는 걸 보셨고, creation time, 자, 만든 때 디렉토리나 파일을 만든 시간, extension, 확장자. 일단 확장자라는 게 뭡니까? 파일 이름 중에서 맨 마지막에 점이 나오고 그 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확장자죠. 이 이름들. full name, 뭡니까? 전체 디렉토리 목록을 포함한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전체 이름. last access time, 마지막으로 이 파일에 접근한 시간이겠죠. last write time, 마지막에 이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쓴 시간. 자, 출력을 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length는 길이고요. name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은, 자, 요거는 요까지 API는 파일과 디렉토리 통적으로 동작하는 프로퍼티고, 다음은 파일에만 동작하는 프로퍼티로서 디렉토리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것은 이 파일 인포가 가리키고 있는 파일이 속한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내오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디렉토리 정보 추출을 위한 프로퍼티는요, 어떤 게 있냐면 디렉토리 info.parent라고 해서 뭡니까? 현재 이 디렉토리 인포가 가리키고 있는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에 대한 디렉토리 인포 객체를 반환하는 그런 메소드가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쓸만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프로그램을 한번 보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프로그램을 먼저 보면 이 프로그램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특정한 디렉토리 이름을 입력받고요. 그 디렉토리 하에 있는 파일 중에서 며칠 동안 사용되지 않은 파일의 목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숫자를 입력받는데, 여기서 만약에 디렉토리 이름과 30이라는 걸 입력하면 그 디렉토리 이하에 있는 파일들이나 디렉토리 중 30일 동안 한 번도 접근되지 않았던 그런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목록들을 출력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이라고 넣으면 300일 동안 안 썼던 거죠. 300일 동안 안 썼던 파일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도중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 있는 파일, 그러니까 갑이질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골라내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역시 파일 인포나 디렉토리 인포 메소드,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삭제하실 수도 있고, 특별히 백업 드라이브로도 이렇게 옮겨 놓을 수가 있고, 뭐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이나 디렉토리 같은 것들은 SE, 시스템 관리자들에게는 사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아마 조그맣게 짜서 쓰실 일이 많을 겁니다. 자, 대충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봅시다.
콘솔.writeLine에서 조사할 디렉토리 이름을 입력받고요. 자, 디렉토리 문자열에 입력을 받았습니다. 콘솔.writeLine에 며칠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파일을 보여드릴까요? 나오면, 자, 이것을 문자열 하나 입력받아서, 그죠? 이것을 정수로 바꾸었습니다. 정수로 바꾸어서 이걸 diff라는 정수형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다음 datetime dt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타임형 dt에 datetime.today 하면 오늘에 해당하는 datetime이 오늘 날짜로 초기화가 돼서 여기에 저장이 되게 되죠. 자, 이제 dt는 어떻게 됩니까? time span, 시간의 길이만큼 diff, 자, 이게 hour가 들어온 자리입니다. time span 가로 열고 hour가 아니죠. day, hour, 죄송합니다. day, hour, minutes, seconds거든요. 그래서 diff만큼 날짜, time span, 시간의 길이만큼을 subtract, 빼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dt에는 오늘 날짜로부터 뭡니까? diff 이전의 날짜가 입력이 되게 되겠죠. 자, 다음은 디렉토리 인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디렉토리 이름에 대한 것을 기초로 디렉토리 인포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 디렉토리 인포 객체에 get 파일 시스템 인포스라고 해서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부디렉토리나 아니면 파일 목록들에 대한 배열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요. 자, 이것을 배열을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새로운 데이트타임 템플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초기화를 하냐면 이어는 자, fi.lastTime 자,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들이나 디렉토리 중에서 마지막 액세스 시간의 이어와 months와 day로서 초기화를 한 다음에 템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템프가 만약에 dt보다 작다면 무슨 말입니까? 자, dt라는 게 뭐죠? 오늘로부터 며칠 이전의 날짜를 가리키고 있죠. 자, 그것보다 작다라는 말은 그 이전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일에 대한 이름과 last access time을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뭐 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많은 일들을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할 디렉토리 이름은 D에 winnt라고 하고요. 며칠이라고 할까요? 자, 하루 전에, 자, 하루 동안 사용되지 않은 파일 이름 목록들이 쭉 이렇게 쏟아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종류의 유틸리티들은 시스템 관리하는 분들이라도 해도 아마 조금씩 만들어서 쓸 일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NET의 파일이나 디렉토리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하더라도 쉽게 이 C# 언어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틸리티들은 작성해서 직접 파일 관리 유틸리티들은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물론 윈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윈폼을 익히시면 역시 뭐 윈도우로 예쁜 구기까지 올릴 수 있으실 거고요. 구기도 예쁘게 올리실 수 있을 거고 뭐 아니면 나중에 웹폼을 이용하시면 웹에서 서버에 있는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쉽게 아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군요.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한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파일 및 디렉토리 조작을 위해서 필요한 클래스와 그리고 이 클래스들이 제공하는 각종 메소드들을 살펴보았고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파일에 대한 정보 추출부터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한 간단한 제어까지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보시면 아마 쉽게 실무에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